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저는 지금 실리콘밸리에 와 있고요. 이제 학교가 여름방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주로 길게 그 버클리 대학이 있는 오클랜드에서 쭉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서 스탠포드 대학,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빅테크 회사들이 있는 팔로알토, 그 다음에 제일 남쪽에는 그 넷플릭스가 있는 그 로스 가토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로 한 2시간 넘게 길게 이제 발달될 지역인데, 저는 샌프란시스코 시내에 지금 와 있고요. 한 달 정도 여기 있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시애틀로 이동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어제 너무 재미있는 경험을 해서 밤에 산책을 하다가,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작년 11월 이후로 미래의 성장의 주가가 유지가 되든, 이익이 지금 당장 안 나거나 아주 적은 이익이 나고 미래의 이익이 많이 기대되는 기업들, 특히 전기차, 그다음에 자율주행 뭐 이런 기업들 주가가 많이 빠졌죠. 심지어 뭐 일부 종목들은 한 8, 90% 정도 빠져서 요즘 관심이 없는데, 제가 어제 밤에 저희 와이프랑 산책을 하다가 GM 미국 자동차 회사의 그 자율주행 부문 사업부서 회사가 크루즈라고 하는데, 밤 11시쯤 진짜 아무도 차 안에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당연히 운전석에도 사람이 없고 그 옆에 조수석에도 없고 뒤에도 아무도 없는, 차 안에 아무도 사람이 없는 크루즈의 자율주행차가 제가 사는 집 근처 시내를 이렇게 한 3, 40km로 달리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사거리에서 이제 저랑 마주쳐서 그 차가 쓰는 그런 광경을 봤어요. 그래서 자율주행에 관해서 제가 너무 독특한 경험이고, 이거는 5단계 중에서 이제 레벨 5, 가장 높은 단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한동안은 자율주행 기능, 그러니까 이제 구글의 웨이모가 제일 앞서 있다고 하는데, 모건 스탠리가 기업 가치를 거의 한 200조, 300조 원 가까이 3, 4년 전에 준 적도 있는데, 지금은 적자가 워낙 많이 나고 그런 비즈니스에 대한 밸류를 적게 쳐주기 때문에 값이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제가 도착한 다음 날 진짜 우연치 않게 이것도 제가 항상 기대하고 좀 보고 싶었던 리비안을 직접 차를 그 길거리에서 목격해서, 리비안과 루시드의 지금 현 상황,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가 6월 초에 리비안을 방문하고 기업 분석 리포트를 썼는데,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제가 사거리를 산책을 하고 있는데, 그 요즘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자율주행차들이 워낙 많이 다닙니다. 근데 거의 모든 경우엔 제가 어제 본 차를 빼놓고는 항상 운전사가 그 운전석에 앉아 있고 이제 핸들을 잡고 있거나 핸들을 놓고 유사시에 이제 그 직접 핸들을 잡으려고 이제 그런 그 대응을 하는 단계인데, 어제 밤인데 이제 GM 크루즈 모델이 왔어요. 근데 요즘은 구글의 웨이모 자동차는 5분, 10분마다 하나씩 보고, GM 크루즈는 한 30분에 한 대씩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차 디자인을 알아서 항상 보거든요. 차 안에 사람이 있는지, 어떠한 그 모습을 하고 있는지. 어제 근데 저녁이었는데 깜짝 놀란 게, 여기 보시다시피 차 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운전석에도 없고 조수석도 없고 뒷자리도 없어서 그냥 무인으로 자동차가 다니는 모습을 봤고, 그 다음 페이지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차의 뒷모습,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찍었는데, 사거리에서 반대편에서 이제 저와 마주쳤기 때문에 이 차가 한 4, 50km 정도로 달려오다가 이제 정차를 했고, 제가 차 옆으로 갔어요. 차를 사진을 찍으려고. 근데 제가 사진을 찍을 때마다 차가 센서가 이제 저를 감지하기 때문에 차가 나갈래다가 정차하고 나갈래다 정차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한 10초 정도 돼서 너무 진짜 그 아주 신비스러운 경험이었고, 이것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자율주행 5단계 중에 레벨 5, 그래서 운전자도 없고 실제 일부 차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본 거에는 핸들은 있었는데, 여기 이제 GM의 그 완벽한 자율주행차의 모델 구현된 거 사진을 보시면
핸들도 없고 페달도 없고. 그래서 실제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들어와서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GM의 크루스가 금년 6월 초에 캘리포니아 정부 샌프란시스코 시의 승인을 받아서 6월 2일인가 그렇습니다. 레벨 5 단계의 무인 자율주행차를 샌프란시스코 시내 70%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샌프란시스코의 북서쪽에 프리지디오 패시픽 하이시라는 데가 있는데 여길 포함해서 북서쪽, 동쪽을 운행을 하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전역으로 확대를 하겠다. 그런데 실제 이제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갖냐면 구글 웨이모가 애리조나의 작은 도시에서 상업용 택시 운행을 했지만 샌프란시스코는 아주 큰 도시고 옛날에 만들어져서 길이 매우 복잡하고 구불구불하고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미 트럭 같은 것은 고속도로에서 그 자율주행이 많이 얘기가 되지만 대도시에서 이렇게 완전한 무인주행이 그 다음에 유료화, 그러니까 택시로 이제 로봇 택시로 요금을 받는다는데 이런 것은 처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그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을 통해서 자율주행을 그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고 있고 가장 앞서 있는 것은 이제 구글의 웨이모라고 그 문샷 프로젝트라고 이제 미래의 장기 프로젝트를 하는 쪽의 사업 부서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기존 전통 자동차 메이커 중에는 GM이 앞서 있죠. 그래서 GM은 얼마 전에 그 크루스의 지분을 이미 60%를 갖고 있었는데 소프트뱅크가 최근에 이제 경영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 IT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 투자한 데들 그 가치가 많이 떨어지면서 자기네가 들고 있던 20%의 지분을 GM에 팔아서 GM이 이제 크루스 자율주행 사업, 자동차 사업 그 회사의 지분을 80%를 두고 있는데 20%의 지분을 21억 달러에 샀으니까 전체 가치를 한 100억 달러, 한 13조에 인정을 해준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그 이 상업용 택시를 지금 당장 탈 수 있는지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입력을 해보니까 등록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여간 이런 대도시, 샌프란시스코 같이 길이 복잡한 대도시에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서 최초의 상용화가 아마 몇 주 몇 달 내에 시작이 되는 것 같고 제가 한국 돌아가기 전에 타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투자는 경험이다. 경험을 직접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 운행 시간은 아직까지는 사람이 좀 적은 심야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어제 밤 11시에 만난 것도 이런 그 상업용 택시를 운행하기 전에 지금 혼자 그냥 계속 다녀보면서 사람이 오면 그것에 대응을 하고 이제 그런 데이터를 추가로 쌓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GM이 작년에 인베스터 데이를 할 때 그 CFO 그 댐 아만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 그래서 이제 그 승객을 태우고 운행을 하는 우버 이런 그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에서 무인 로봇 택시로 가면 앞으로 8년 사이에 이 부분의 매출이 한 65조 원, 한 500억 달러 가능할 수 있다. 이제 지금은 이 자율주행 사업부가 적자가 많이 나죠. 그리고 실제 GM 같은 데도 그 소프트뱅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면서 10억 달러 이상, 1조 원 이상을 추가로 출자를 했거든요. 근데 GM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앞서 있고 기대가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GM이 주가가 보면 작년에 상당히 좋았다가 금년에 주가가 46%나 그 주가가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경기가 이제 꺾이니까 이런 자동차의 판매도 좀 둔화가 되고 기업 이익이 둔화가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실제 그 고먼삭스나 다른 그 컨센서스를 보면 이익이 에비트 영업이익이 올해 내년에 계속 감소, 뭐 급격하게 감소는 아니지만 조금씩 감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런 것을 이미 반영을 해서 주가가 뭐 상당히 이제 매력적인 수준으로 좀 돌아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퍼 기준으로 지금 33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퍼가 한 4.5배에서 5배 수준이니까 상당히 낮습니다. 물론 이제 내년 후년에 감익을 하면 퍼는 좀 더 높게 보이겠지만 시가총액은 460억 달러 한 60조 원쯤 되고
모건 스탠리 자동차 애널리스트 아담 요나스가 상당히 그 뭐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월가의 애널리스트인데 자동차 같은 시클리컬 주식을 어떻게 매매하는 것이 좋은지 이제 그런 커멘트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시클리컬 경기 관련주를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냐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의 얘기는 여기 이제 설명된 것처럼 자동차 같은 경기 관련주는 경기 침체기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 특히 자동차는 그 자동차 수요가 보통 그 전반적인 경기보다 그 변곡점, 바닥이나 고점에서 치고 꺾이는 것이 선행하는 경기보다 조금 빠른 그런 경향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동차 회사들은 경기 침체가 우려가 돼서 이익 추정이 급격하게 많이 하향되고 자동차 회사들이 배당을 줄이거나 아니면 자사주 매입을 포기하고 그러한 그 재무 실적이 안 좋아할 때 최악의 국면에서 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책에서 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클리컬 주식은 이익이 가장 그 산업의 사이클이 안 좋아서 이익이 안 좋을 때 그 경우에는 이제 퍼 개념으로 보면 이익이 분모가 적자거나 아니면 이익이 작아서 PER이 되게 높게 보입니다. 그래서 주가도 많이 빠졌지만 이익이 더 많이 빠져서 퍼가 높게 보이고 거꾸로 팔 때는 이익이 정점에 가기 바로 전에 그때는 이익이 폭발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어도 퍼가 낮아 보여서 실제 시클컬 주식은 퍼가 높을 때 매수하고 퍼가 낮을 때 매도하는 그러한 전략을 취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여기 도착한 그 다음 날 주말에 이제 너무 그 리비안을 그 가고 싶었는데 제가 작년 겨울에는 루시드 매장을 갔는데 루시드가 차는 아주 근사하게 세단을 만드는데 14만 달러에서 가격이 시작해서 좀 수요가 한정돼 있을 거고 테슬라와의 격차가 너무 크다 그런 얘기를 제가 작년 겨울에 말씀드렸는데 리비안도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작년 11월에 상장했을 때 제가 이제 3%에 출연해서 시가총액이 100조 원이 넘으면 테슬라와의 상대 가치를 시가총액으로 놓고 볼 때 너무 고평가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한 8, 90% 빠졌죠. 그래서 리비안이나 루시드가 지금 투자 매력이 있는지 리스크 이 투자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과 리워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을 이제 대비해야 되는데 과거 6개월 전보다는 리스크 리워드가 좀 좋아지는 하지만 지금 뭐 바닥은 아닌 것 같고 주가가 추가로 꽤 많이 더 하락은 할 수 있지만 전기차의 익스포저를 갖고 싶은 분들은 앞으로 6개월 정도를 한번 면밀히 관찰을 하면 되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리비안 모델은 R1T 지금 이제 양산이 되는 근데 실제 쇼룸이 또 리비안은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방문할 수도 없는데 제가 사진을 많이 봐왔고 여기 있는 2차 모델과 같고 색깔도 같았습니다. 근데 너무 모델이 멋있고 그 다음에 상당히 볼륨감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이 차에 대한 평이 좋았는데 그것이 이제 그 과장된 그 사실이 아니었구나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리비안의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견적을 뽑아보면 기본 옵션을 붙이고 85,000달러 정도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포드의 그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미니 트럭의 그 F 시리즈보다 훨씬 좀 더 럭셔리한 그다음에 훨씬 디자인이 세련된 그런 모델이어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수요가 많다는 게 그 왜 그런지 짐작을 할 수 있었고 하지만 이제 반도체를 구하기 어려우면서 그 양산의 어려움을 겪어서 실제 미리 주문한 고객이 금년 3월에 이 차량을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회사로부터 갑자기 9개월이나 이제 후에 딜리버리를 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때 상당히 이슈가 되고 주가가 그때 빠졌었는데 CEO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반도체 구하기가 우리같이 신생 작은 회사는 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반도체 회사들이 전통적인 큰 제조하는 그 뭐 GM 같은 데겠죠. 그런 데나 아니면 이제 테슬라 같이 100만 대를 생산하는 데한테 반도체를 우선 공급하고 우리 같은 신생 회사는 뒤로 밀려서 어려운데 최근에 보면 이제 많이 그런 점이 개선됐다는 게 이제 제가 그 고먼삭스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개 지표를 보면요. 리비안이 뭐 주가가 180달러 고점을 작년에 찍고 지금 뭐
한 20달러 중반, 한 30달러까지 많이 빠졌는데 시가총액이 여전히 지금 한 25조 원, 30조 원쯤 되고 여기서 특이한 것은 여전히 공매도 물량이 이 회사 유통 주식의 한 10%를 차지하니까 여전히 비관적으로 보는 투자가도 많고 주가가 변동성이 되게 높을 것을 암시를 합니다. 세단을 중심으로 만드는 루시드를 보면 공매도 물량이 더 많아요. 22.6%. 그래서 그만큼 비관적인 투자가 훨씬 더 많다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그 CEO의 능력, 그 다음에 실천력, 그 다음에 자동차의 그 경쟁력 같은 거 보면 리비안이 더 좋아 보여요. 루시드보다. 그리고 이러한 공매도의 그 퍼센티지를 봐도 루시드가 좀 더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리비아는 고먼삭스 애널리스트 추정치를 보면 뭐 다른 월가 애널리스트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테슬라의 대항마로 루시드 리비아는 살아남을 것이고 계속 경쟁을 하고 회사가 커날 것인데 리비아는 당분간 몇 년 동안은 수조 원의 적자를 계속 보일 것이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아마 더 증자를 해야 될 것이고 고먼삭스의 애널리스트는 중립, 뉴트럴 수익 추정을 그러니까 추천을 하는데 중립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주가를 자기가 진짜 잘 모르겠거나 셀에 가까운 매도에 가까운 것을 좀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꼭 좋게 보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드만 애널리스트가 고객들하고 리비안을 6월 초에 방문을 했는데 그래서 보통 큰 대형 증권사가 이제 주요 투자가 고객을 모시고 기업을 방문하고 공장 방문하고 경영진을 만나고 이제 그 고객이 승인을 하면 그것에 관해서 이제 노트를 이렇게 리서치를 하는데 여기 이제 보면 요약이 그동안 이제 물량을 생산 물량을 올리는데 반도체 공급이 되게 차질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완화돼서 하반기에는 투 시프트 보통 현대차도 보통 8시간 곱하기 8시간이 한 시프트라고 그래서 1교대라고 그래서 뭐 2교대 아니면 3교대를 하죠. 2교대하고 잔량을 하든지 그래서 그동안은 반도체를 구하지 못해서 원 시프트를 리비안이 했었나 봅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부터 투 시프트 2교대로 돌아가고 그래서 올해 목표인 25,000대 생산 물량을 맞출 수 있다고 경영진이 얘기했고 최근에 가격을 전기차들이 다 올리죠. 지난주에는 테슬라가 한 5% 정도 올렸고 리비안도 가격을 올렸는데 여전히 주문이 상당히 견조하다. 그래서 이 보통 자동차 같은 산업은 물량이 늘어나면서 고정비가 분산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당 그 고정비가 이제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앞으로 물량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제품의 그 가격을 상승을 해서 원가를 상승을 흡수를 하면 수익성이 궁극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로드맵으로 가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전기차, 특히 전기차와 관련돼서 제가 직접 부딪힌 GM 크루스의 자율주행에 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